네, 안녕하세요. 실용적인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들 진행 선비 전도현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서 내년에 정산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리차드님. 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신입니다. 모주님. 네, 안녕하세요. 모주입니다. 소득공제가 뭔지 가볍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내가 받는 총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총급여에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1억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공제를 해준,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준 그 금액이 이제 과세표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기준이 과세표준이 낮아지니까. 네, 과세표준이 낮아지니까 이제 유리한 건 맞는데, 사실은 소득공제는 내가 뭐 함부로 막 줄일 수 있다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150만 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또 이제 인적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소득 요건이 있고 나이 요건이 있는데, 소득은 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세 이하,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대 공제, 뭐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이제 공제가 있는데, 경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0세 넘는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70세가 넘으면 추가적으로 100만 원 더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한 명당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거의 소득이 거의 없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인적공제는 그래도 굉장히 커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인적공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이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분들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그만큼 이제 소득공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가 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세액공제파 모주인데요. 세액공제라는 거는 소득공제를 다 하고 나서 또 이제 나머지 세금이 나오거든요. 과세표준이 이미 낮아진 그죠, 다음에. 그죠. 과세표준이 낮아지. 그럼 그 많이 받은 소득공제에서 계산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 산출세액을 줄이는 게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결혼세액공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새로 생긴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 4년도에 새로 생겼는데요. 요거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에요. 인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언제 받을 수 있냐면 결혼 혼인 신고를 한 해의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네. 라고 하면은 26년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적용 기간이 나와 있는데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만 이제 잠깐만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같은 것들도 조금 있어요. 우선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결혼 이제 뭐 나이 따라서 뭐 다 이렇게 하니까 나이 제한 없는 거고, 결혼하면은 또 자녀를 또 낳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를 낳게 되면은 세액공제가 돼요. 근데 이걸 또 많이 몰라서 못 챙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자녀가 한 명 있다. 2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5만 원. 25만 원이 그냥 세금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거죠? 세금이 그냥 통으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둘째가 있다. 그러면 25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하면 55만 원이잖아요. 둘째 있으면 55만 원이 세금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셋째까지 있다. 쉽지 않긴 하지만 셋째까지 있으면 이제 95만 원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이게 제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준님은 결혼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결혼은 이제 아직 멀었죠. 저희 이제 회사에 또 그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또 먼저 갈 수 없기 때문에. 리차드는 결혼 안 하세요? 저는 유부남입니다. 저는 이미 갔습니다. 공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직 못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거 무슨 얘기야? 다음 공제, 이게 사대보험 공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공제 다음으로 공제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대 보험 공제인데요.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책에 따라서 이 공적연금으로 연금을 내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것들,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월급을 받으실 때, 급여를 받으실 때 이미 공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아예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지금 나라에 뜯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뜯기는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 말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랑 또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급여를 받기 전에 이미 다 공제가 되고 나오는 금액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이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5명이 종로우대 공제까지 받으셔가지고 인적공제만 한 1,000만 원 넘게 받으신 분이 계세요. 보통은 이제 본인 공제 150만 원에 뭐 부양가족 한 2명 이렇게 해서 보통은 500만 원 이내. 사실은 이런 특수한 경우 인적공제를 많이 받는 분은 제외를 하고는 소득공제에서 또 가장 많이 공제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4대 보험 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그렇죠. 내가 내가 연금 더 많이 내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고용보험료 더 많이 내고 싶다고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싶다고 해서 적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내 급여에 맞춰서 정해져서 알아서 빠지는 공제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억울하게 나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공제는 다 된다. 그렇죠. 내가 못 만져봤기 때문에 세금도 없다. 자, 두 번째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연금저축이랑 IRP, 그리고 플러스 해서 ISA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표를 보시면 급여 구간이랑, 그리고 납입 금액이랑, 그리고 세율이랑, 이렇게 좀 세 가지를 같이 나눠서 보셔야 돼요. 우선은 총급여, 그러니까 세전 연봉인 거죠. 세전 연봉이 5,500 이하냐, 넘어가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5,500보다 연봉이 낮다 하면은 소득이 조금 많지 않으시니까 더 많이 해준다. 혜택을 좀 더 드릴게요 하면서 소득공제율을 16.5%, 그리고 5,500 넘어갔어, 돈 좀 버시네요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13.2%로 해서 각각으로 나눠서 총 보면은 연봉이 5,500 이하면은 총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48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연봉이 5,500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총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18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한도가 어떻게 나오냐? 라고 하면은 연금저축이랑 IRP 한도가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 네. 이거 두 개 합쳐서 900.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연금저축은 납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이에요. 연금저축은. 그것만 넣었을 때요. 맞아요. 연금저축만 넣었을 때 600이야. IRP만 넣었을 때는 얘도 900이에요.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한도가 900인 거예요. 그럼 600이랑 900이랑 내가 넣고 싶은 데 넣었을 때 결국에 900만큼 꽉꽉 채우면 내가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ISA가 3년 만기잖아요. 네. 만기가 다 되고 나서 이제 연금 계좌를 넘길 수 있는데, 넘겼을 때 세액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 근데 한도가 이제 300이에요, 300. 최대 한도가 3만 원. 맞아요. 그러면 이게 10% 한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3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기 금액이 5천이다. 네. 5천 다 넘겨도 10% 하면 500이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이제 받는 네.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300 정도만 넘기는 건데, 세액공제만 고려했을 때는 3천을 다 넘겨도 괜찮긴 하지만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넘기시는 게 좀 더 낫고요. 돈을 또 빼게 되면은 세액공제 받았던 걸 추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ISA가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을 하셔야 돼요. 만기일 60일. 네, 60일 넘어가면은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연금 계좌로. 이렇게 다 연금 계좌를 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저축이랑 IRP 두 개 계좌 합산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밖에 못 넣어요. 네. 근데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도 해주고 저율과세도 해주는 그런 결세 계좌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많이 넣고 싶어 하는데 1,800이 막혀있기 때문에 IS 만기 자금을 여기에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그 한도랑 상관없이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800 한도 넘어서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한도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넣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SA가 한 3년쯤 딱 된 것 같거든요. 마침 말 많이 나오고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쯤 만기가 많겠어요, 되게. 그죠. 일찍 하신 분들은 이제 만기가 다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슬슬 이제 만기가 되고 있죠.